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 엔캠이 반등이 좀 나오면 사실 찍어드리려 했는데 이게 참 계속적으로 저항선에서 돌려주지 못하죠. 매물대에서 계속 밀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장 안 좋은 차트인데 이게 매물대에서 계속 밀린다라는 게 물량이 쌓인 구간 위로 못 올라온다라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계단식 하락이죠. 매물이 쌓인 곳 위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못 올라오는 계단식 하락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주가가 반등은 할 겁니다. 반등은 할 텐데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 위로 못 올라온다라고 했을 땐 올라올 수 있는 폭은 일단 10만 원 초반선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환 사채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전환 사채가 2,500억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이 전환 사채에서 돈을 빌려준 애들이 일반적인 애들이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 자, 7번. 지금 2,500억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요 물량 있죠? 요 물량 2,500억. 요 물량이 지금 2,500억 정도 들어가 있고 170만 주 정도 되는데 이게 전환가액 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230만 주, 240만 주 정도 물량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환사채들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거의 다 갚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요건데 요거. 자, 전환 청구가 언제부터 돼요? 작년 12월부터 청구가 가능했는데 요게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굉장히 돈을 빌려준 애들조차도 큰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풋옵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풋옵션. 자, 보게 되면 이 풋옵션이 있죠. 풋옵션이 있는데 우리가 요 부분을 보면 풋옵션 같은 경우에 8% 발행일이 2024년도일 텐데 잠시만요. 풋옵션.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발행일이 이게 아닌데. 4회차. 요거거든요. 2,500억. 14회차. 자, 보게 되면 자, 여기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 가액이 조정되는 조건으로 부채로 분류된 각 금융 부채의 장부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13회 14회차 전환사채 조기 상환권 및 전환권 여기 얼마예요? 장부 금액이 1,800 1,87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면 14회차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 요겠죠? 옵션에 관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옵션. 자,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마다 조기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년이죠, 2년. 그럼 지금 구간에서 이 2,500억에서 2년이라고 하면 2026년 11월이요. 아직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았죠. 정확히는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우발부채로 터져 나오기는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 후부터 저 사채에 대해서 주식으로 청구를 안 하면 돈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크게 돌아올 부채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요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환사채. 자, 풋옵션. 옵션에 관한 사항 풋옵션. 2026년 11월. 그러니까 2,500억의 부채에 대해서 주식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은 결과적으로는 돈으로 바꿔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이 KBS 들어온 돈들. 즉 우리가 조금 뜯어보면 자, 이 세부적으로 바꾼 애들 있죠. 이 투자 1임사들.
NH투자 1임, 퀴즈가드 자산운용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돈이 묶인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묶여요? 돈이 바로 2026년도 11월까지 묶인다. 그럼 지금 저 금액을 빠지고 봤을 때 엔캠이 이제 뭐요? 버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엔캠이 손실이 커요. 연간 손실을 보면은 이 단기 순이익은 안 봐도 돼요. 이 파생 상품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 봐도 되고 우리가 영업 이익적인 부분만 봐야 된다. 지금 영업 손실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사업 보고서에서 어떤 부분에서 영업 손실이 많이 났는지 이 부분들 한번 볼 건데 연결 재무제표를 한번 봅시다. 자, 연결 재무제표의 주석. 일단 상태표를 보게 되면 유동자산이 4천억이 4천억. 4천억 있고 현금은 1천억, 매출 채권 1,100억, 유동 재고자산 730억, 기타 유동자산 270억, 390억.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10만 100만 천 10억, 270억. 비유동자산 7천억 있어요. 그죠?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주식투자 10만 100만 10억, 1천억. 그다음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보면 유동자산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자산 같은 건 4,200억 정도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유동부채도 중요하죠. 유동부채 같은 경우는 6천억입니다. 유동부채가 많아요. 근데 이제 매입 채무 및 기타 유동채무 이게 1천억, 단기 차입금이 1천억. 이 단기 차입금을 좀 보긴 해야겠죠. 사채가 10만 병에서 10억 100억, 유동성 전환 사채가 750억, 그리고 유동성 파생 상품 부채 이게 그걸 거예요. 이게 그 전환사채 이번에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일 거다. 요게 그러면은 사실 이 유동부채에서 이거는 2년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발적으로 요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유동부채에서 유동자산 유동부채를 빼면 사실 버틸만은 하다라는 거거든. 현재 구간에서 자 유동부채를 좀만 더 찾다 보면 유동성 전환사채, 사채, 단기 차입금. 그러니까 지금 단기 차입금에 대한 문제를 조금 보면 될 것 같아요. 단기 차입금이 좀 길죠? 높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에 대한 부분을 잠깐 봅시다. 이 1,000억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다를 거라서 10억, 100억, 1,000억 뒤로 봅시다. 단기 차입금과 관련한 담보 제공되어 있고 그 내역은 같다. 그러면은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한국산업은행 1,100억, 수출입은행, 뱅크오브 중국건설은행에 이렇게 대출이 많네요.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3,300억 장부가액 1,300억 채권 최고액 기업은행 등 봅시다. 일단 회사는 신한캐피탈에 대한 단기 차입금 및 제1의 사무사채에 대하여 회사가 보유한 엔캠 아메리카 주식 100%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신한캐피탈에 대한 단기 차입금 및 제1의 사무사채에 대하여 회사가 보유한 엔캠 아메리카 주식 100%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음, 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엔캠은 몇 몇 년까진 모르겠고 1년 정도는 충분히 버틸 것 같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1년 정도 버틸 것 같은데 1년 동안 회사가 참 쉽지 않네요. 회사가 1년 동안 매출이 발생되는 부분을 보면 연간 매출이 눈에 띄게 일단 늘어나지가 않고 있는데 엔캠 아메리카의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출.
전에 엔캠 아메리카 한글로 치면 안 나오네. 잠시만요. 엔캠 스펠링이 뭐지? 엔캠 이건가? 엔캠. 네, 여기 있네요. 그러면 엔캠 아메리카노 봐야겠죠? 엔캠 아메리카. 그러니까 일단 버티긴 된다는 거 회사가 어려워진 건 맞는데 어쨌건 지금 현금이 있고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좀 볼게요. 엔캠 아메리카 자산 2,200억, 부채 1,100억, 자본 1,100억, 매출액 2,000억, 당기 순이익 100만, 1,000만, 10억, 100억. 일단 엔캠 아메리카는 수익이 나는데? 엔캠 헝가리에서 손실이 되게 커요. 엔캠 헝가리는 거의 지금 상태가 안 좋고, 엔캠 여기 중국 쪽 여기도 상태가 안 좋고, 이 중국 쪽 상태가 안 좋다. 인도네시아는 그냥 그렇고. 일단은 엔캠 아메리카에서는 수익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엔캠 아메리카는 수익이 나고 있어요. 현재 구간에서. 회사는 25년 1월 그 아이비 캐피탈, 상호저축은행, KG캐피탈, 밸류 사회구매 대출 약정 결의를 했고 양쪽 엔캠 아메리카의 보통 근질권으로 조성했다. 엔캠 아메리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엔캠의 대부분 부채는 그러니까 엔캠 아메리카 몰빵이네. 보니까 일단 엔캠이 지금 하는 거는 엔캠 아메리카의 그냥 몰빵이에요. 그냥 모든 걸 걸고 엔캠 아메리카에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 사실 이게 좋아지면은 엄청나게 빨리 좋아질 거거든요. 엔케임이 결과적으로 수직 계열화까지 해놨고 지금 단기적인 손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아프긴 한데 계열 회사들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계열 회사들의 한번 상태를 봅시다. 탑업인 출자 현황 한번 보죠. 여기서 일단은 지금 손실이 다 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다 거의 다 손실이요. 보게 되면 엔캠 아메리카는 현재 구간에서 당기순이익이 170억 이득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100억 손실, 이 계열 회사들의 손실이 꽤 커요. 보게 되면 지금 중앙첨단 소재가 단기적으로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손실폭을 보면 지금 770억이에요. 그죠? 단기 순이익이 100만 천만 원 씌워요. 770억.
저 지금 중앙 첨단 소재에서 엄청난 손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연결로 좀 잡힌 것 같긴 한데 아니네요. 연결로 안 잡혔네. 4분기. 꼭 100억. 판매비랑 관리비가 1200억. 음... 판매비와 관리비 보게 되면 단기에 1200억. 주석 31, 32, 37 가봅시다. 31, 32, 37. 삼십일. 판매비와 관리비를 봅시다. 일단 1200억 원의 판관비가 있었는데 급여 관련돼서 250억,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통비, 접대비, 지급수수료,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가 좀 있었네요. 대손충당금 환입, 판관비 320억, 운반비, 판관비, 지급수수료, 판관비. 딱히 뭐 나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자, 단기 중 손실 충당금 310억을 설정하였으며 연결회사의 주된 영업활동 관련된 손실 충당금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부여했다. 그러니까 요거 대손상각비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손실 발생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연결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실 충당금 의무로, 그러니까 연결회사와 관련된 자회사가 이 손실 부분들에 있어서 이 손실을 메꾸는 비용으로 그러니까 자회사가 손실이 커지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손상각비 잡아놓은 거다. 그러니까 아직 손실을 안 봤는데 손실을 볼 부분을 감안해서 잡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320억이라는 게 당장 손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600억에서 300억 정도는 어떻게 일단은 제외하는 게 맞겠다. 자회사에 대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손상각비 많이 안 잡아놨잖아요. 원래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대손상각비 많이 안 잡아놨다. 근데 대손상각비 많이 잡아놨다라는 건 자회사가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돈을 좀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엔캠을 사실 여기서 저희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안 드리고 있어요. 이거 못 드리죠. 이렇게 되는 건. 지금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좀 과하게 빠지긴 했다. 대차 잔고를 한번 보더라도 대차가 계속 늘었죠. 조금 과하게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는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은 우리가 대차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면 에코프로 미쳤거든요, 지금. 얘네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건 아니에요. 엔캠도 공매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유통 주식이 얼마예요? 1600만 주잖아요. 에코프로가 유통 주식이 1억 6천만 주가 아니잖아요. 에코프로도 거의 뭐 1억 주긴 하네요. 5배 차이가 나긴 하는데 5배, 6배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 대차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5배, 6배가 아니라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나죠.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대장을 죽이겠다라는 거고, 엔캠은 사실 지금 엔캠 아메리카에서 근본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엔캠 아메리카 쪽에 계속 추적해서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엔캠 아메리카가 계속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기차가 현재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지는 않지만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쨌건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물론 밑에 자회사들이 희생을 해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과적 캐파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캐즘이 조금 끝나야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타격이 큰 만큼 시장이 턴할 때는 또 상승 탄력이 엄청 강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아마 여러분들 추가 매수할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사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조금 좋진 않지만, 사실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위에서도 우리가 이 지지선 관점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한번 세워봤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 이렇게 하락하는 거 봐서는 사실 지금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게 맞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건 좀 과하게 많이 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기술적 반등 구간,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에서 기술적인 반등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평단가를 11만원 초반에서 12만원까지 맞춰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면 물을 타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물을 타서 평단을 11만원 근처 만들어 놓고 10만원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 축소해서 손절하는 방향도 고려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좀 평단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구간에서 엔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 위쪽에 몇 번이죠?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 남겨주시고 평균 단가 써주세요. 평균 단가, 수량, 그리고 추가 매수가 얼마나 가능한지, 이런 부분. 시리가 대답하네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제가 영상을 또 찍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 남겨주시고 수량이랑 추가 매수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걸 토대로 해서 많은 데이터를 취합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을 영상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대응 전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010-9201-6329 엔캠 남겨주시고 써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저런 내용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엔캠이 흐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딱히 드릴 코멘트가 없었어요. 왜 계속 밀리니까.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후에 지지선 지지 못하고 계속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아마 지금 엔캠 다 마이너스 50% 이상인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캠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이런 구간들 있죠. 이러한 구간들, 또 이러한 구간들,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 손절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비중 축소나. 24년도 8월 16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때가 거의 최고점이었죠. 이 8월 18, 16일, 19일 이때가 최고점이었는데, 이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엔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8월 16일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오래 기다리신 분들 중에 내가 지금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축소를 일단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이 다음 날에도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죠. 18만원 저항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올리기가 쉬운 구간이 맞아요. 근데 계속해서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을 안 밀어 올려주거든요. 근데 일단 엔캠은 엔캠 아메리카가 어쨌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전기차 관련돼서 좋아진다라고 하면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엔캠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1년 반 정도는 있을 것 같다. 1년 6개월 정도는 버틸 시간이 일단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회사에 큰 문제 없이 버틸 수 있는 구간이 1년 반 정도. 사채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풋옵션이 도래하기 전까지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미국 쪽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기다리는 구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어느 정도 하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을 짜야겠죠. 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등했을 때 손실폭이 줄어들면 내가
못 믿겠다 엔캠이 더 이상 2차전지 힘들다 하시면은 그래도 올라왔을 때 비중 축소하시고 지금 터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일단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같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 고려하실 분들은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2차 전지가 현재 주도주였다가 주도주에서 꼬꾸라졌죠. 지금 주도주로 올라오는 게 조선 쪽이 주도주로 올라오는데 지금 많이 약해요. 많이 약한 상태인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 구간에서 조선주 무조건 담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선주 무조건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엔캠을 차라리 물탈돈으로 현재 조정받은 조선주를 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선 관련돼서 조선 히든 종목도 하나 올려볼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위에 번호로 엔캠 남겨주시고 수량 그 다음에 물탈 수 있는 금액 그 다음에 조선 히든 종목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조선 히든 종목이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예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